자, 알디파서 이야기를 쭉 했었죠. 그래서 탑다운 파싱을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구문 분석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 쭉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그 과정에서 우리 이제 어떤 것들 이야기를 했냐면, 자, 탑다운 구문 분석하기 위한 이제 조건, first, follow 쭉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루커헤드라는 이제 컨셉을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실제 이 루커헤드를 기반으로 우리가 뭘 만들었느냐, 이제 알티파서를 이제 구현을 해봤습니다. 알티파서 내용들 여러분들 이렇게 쭉 이제 살펴보셨을 텐데, 이 알티파서를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하려면 터미널 심벌들에 대한 프로시저 만들고요. 넌 터미널 심벌에 대한 프로시저 만들고 그 다음에 적절한 조건에 따라서 A가 알파 또는 A가 베타를 유도해낸다라는 이런 생성 규칙이 있을 때 어떤 생성 규칙을 우리가 잘 호출할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따지기 위해서 LL 컨디션이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LL 컨디션은 알파고 베타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알파에서 유도되는 이제 심벌들, 퍼스가 되겠죠. 베타에서 유도되는 역시 마찬가지로 심벌들. 자, 이런 것들이 인터섹션을 취했을 때, 교집합이 없는 경우, 우리가, LL 컨디션을 만족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실제로 이제 알디파서들의 조건문이 이제 구별이 된다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했었죠. 에러 컨디션이 돼야지 우리가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이제 뭐 실제 적합한 내용들을 이제 호출한다던가 처리를 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가능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뭐 루커헤드도 따져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그때 잠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예제 이야기하면서 슬라이드 이제 스킵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롱 LL 컨디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스트롱 LL 컨디션 두 가지의 컨셉은 약간 구별이 되는데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LL 컨디션하고 자, 앞에 하나 더 붙었죠. 스트롱 LL 컨디션하고 이제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이것들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LL 컨디션하고 스트롱 LL 컨디션하고 두 개가 일치합니다. 일치하고 일단 뭐 다시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기에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트롱 LL 컨디션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생성 규칙에 존재하는 모든 생성 규칙에 대해서 A가 알파 또는 A가 이제 베타, 다시 말해서 공통되는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존재하는 이러한 심벌들에 대해서 우리가 루커헤드 A가 알파를 계산하고요. 루커헤드 A가 베타를 계산했을 때 그 교집합이 empty set이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요 상황을 우리가 어떤 의미의 인풋 심벌들을 보고 어떤 생성 규칙을 적용해야 될지를 유니크하게 우리가 이제 골라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모든 문법, 모든 생성 규칙에 대해서 이러한 규칙을 다 만족하게 되면 이런 속성을 만족하는 문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트롱 LL1 문법이라고 부릅니다. LL1 문법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우리가 RD 파서를 만들려면 뭐가 만족이 돼야 되냐면 문법이 스트롱 LL1 문법이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RD 파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요거
좀 이제 알아두시고요. 자, 간단한 뭐 예제 가지고 이게 스트롱 LL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이제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따져볼 수가 있느냐? 잠시만요. 자, 어떻게 따져볼 수 있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S는 ASA, 그 다음에 S는 입실론, 요 두 가지가 공통되는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자,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는 ASA, 그리고 S는 입실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자, 요 규칙은 우리가 그 로컬도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죠. A 심벌. 바로 앞에 터미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required S가 입실론이면 이게 입실론이기 때문에 뭘 계산해야 되죠? 자, 앞쪽에 있는 left hand side의 follow를 계산해야 됩니다. S의 follow 계산해야 되겠죠. S의 follow 어떻게 되나요? 스타트 심벌이니까 달러 심벌 기본적으로 포함하고요. 자, S가 요 A 앞에 나오기 때문에 A의 first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A의 first C 포함이 됩니다. 달러 C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된다? A와 달러 C가 인터섹션을 취해서 공통되는 원소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되니까요. 자, 요거는 이제 empty set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떻죠? 두 번째 그 non-term 심벌 A에 대해서는 이 A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생성 규칙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이거 역시 strong LL 컨디션을 만족합니다. 주어진 문법은 그래서 strong LL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뭐 그 강의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만족해야지 자, RD 파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RD 파서를 구현을 해봤죠. 그래서 뭐 전체 프로시저에 대해서 이렇게 터미널 심벌에 대해서 프로시저를 만들고요. 다운 터미널 심벌에 대해서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RD 파서 구현한다는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 터미널 프로시저를 전부 다 제거한다. 제거하고 이게 어디에 녹아내면 되나요? 이게 녹아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non 터미널 프로시저에 자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non 터미널 프로시저 안에 터미널을 핸들링하던 그런 코드들이 쭉 다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EVNF를 이제 BNF로 바꾸게 되는데, 자, EVNF를 BNF로 바꾸게 되면 첫 번째는 문법의 개수가 줄어들게 돼요. 생성 규칙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생성 규칙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고, 동시에 필요로 하는 넌터미널 수의 개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 넌터미널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면 뭐가 사라지게 되죠? RD 파서 입장에서는 프로시저의 개수, 함수의 개수가 줄어들게 돼요. 넌터미널 심벌의 개수만큼 존재합니다. RD 파서의 어떤 그 펑션의 개수는 누구의 개수하고 똑같냐면 기본적으로 그 터미널들을 다 제거한다라고 했을 때 넌터미널 심벌 VN의 개수와 똑같게 되죠. 그러나 요 행성 규칙을 우리가 EBNF로 만들게 되면 문법이 메타 심볼에 의해서 간결해지죠. 훨씬 더 간결해지기 때문에 문법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고 넌터미널 심벌의 개수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RDP의 사이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기로 표현되던 많은 부분들, 특히 이런 부분들, 반복 파트가 가장 그 핵심이에요. 이게 제기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처리가 된다? 이터레이티브, 반복문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 지난 시간에 쭉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if의 요그 옵셔널 파츠가 어떻게 바뀐다? if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추가적으로 입법문을 더 추가해서 옵셔널 파트 이렇게 핸들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옵셔널 파트이기 때문에 이 if문이 만족하지 않더라도 에러 메시지는 출력하지 않는다.
자, 요 앞쪽에 if then 파트는 맨더터리하게 if 스테이트먼트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키워드 반드시 나와야 되고 컨디션 파트 나와야 되고 then 키워드 반드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건 에러죠. 에러. 자, 그래서 자, 여기 심볼을 체크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된 어떤 그 시퀀스가 나오지 않으면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에러 10, 에러 11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출력을 자, 하게 되죠. 자, 그러나 뒤에 옵셔널 파트는 어떻죠? else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기 때문에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else가 안 나왔다고 해서 에러 메시지를 내보내 주지는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잠시만요. 자, 그 이제 그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다 짜보시게 될 텐데, 이러한 어떤 그 개념들 잘 이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좀 이해, 그 다음에 구현의 좀 어려움들, 이런 것들 적으실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그 다음에 괄호 아까 이제 반복 파트라고 했어요. 원래 자, 이 그 반복 파트는 자, 어떤 식으로 보통 이제 표현이 되냐면은 자, 이게 전형적인 이제 A는 뭐 A 또는 뭐 A 이런 지금 꼴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꼴의 구조를 갖게 되죠. 자, A가 계속해서 이 부분이 반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래 프로시저라면 PA가 구성이 되고요. 그 안에 자, 터미널 심벌 TA를 체크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콜하게 되냐면은 다시 PA를 호출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PA를 프로세싱 하면서 다시 PA를 콜하고, 자, 이게 이제 루프를 돌게 되죠. 무한 제기를 이제 하게 돼요. 이제 끝나기 전까지. 자, 그런데 이 제기 구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메타 심벌 중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반복을 표현하게 되면 제기 구조가 아니라 제기 구조가 없는 하나의 생성 규칙으로 바뀌게 되고요. 자, 요 중괄호 반복 부분을 파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파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규칙에 제대로 안 맞다라면 아이디하고 아이디를 구별하는데 이제 콤마가 나와야 되는데 이 시퀀스가 안 맞다라면 자, 에러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제 맞게 반복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우리가 해소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 그 한번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고리즘을 구현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떤 그 대상 문제를 재기 호출 방식으로도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고 반복문으로도 한번 문제를 해결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둘 사이에 속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속도 비교. 물론 알고리즘의 그 심플함은 재기 호출이 훨씬 심플해요. 재기 호출이 굉장히 알고리즘을 단순하게 만들고 표현을 쉽게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 이해하기가 조금은 까다로워요. 재기 호출의 알고리즘 구조를 처음 보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그 심플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여러분들 한번 시간 측정을 해보시면 반복문 구조가 정말 빠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들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조즘 그랜마를 EBNF로 바꾸고, 뭐, 그에 따른 뭐, RD 파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 자, 여러분들이, 자, 구현을 직접 해봐라.
라는 프로그래밍 구현 과제 말고 제가 유사한 샘플 코드를 하나 제공을 해드릴게요. 샘플 코드 하나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샘플 코드 실행해 보시고 결과 분석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유사한 것들 샘플 이그잼플 프로그램, 이그잼플 파서를 하나 제공해 드릴 테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미 EBNF로 바뀌어 있는 거죠. 7.8 보시면 이게 이미 이제 EBNF로 어느 정도 바뀌어 있다라는 거 있죠. 여기도 이렇게 바뀌어 있고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샘플 코드도 있고요.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내용들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어, 요 어사이먼트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굳이 이거를 낼 필요는 없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샘플 프로그램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실행 분석, 그 다음에 분석 보고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뭐 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알드파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혹시, 자,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자, 질문.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언뜻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자, 과제 기한은 우리 항상 제가 과제 기한 2주로 드리고 있죠. 2주 기한입니다. 2주 기한. 자, 2주 기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또 궁금한 내용. 자,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분석 내용은 코드의 알고리즘, 코드의 구조를 살펴보시고, 자,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뭐 실행 결과가 어때서 뭐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이제 코드 리뷰를 해주시면 되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궁금한 내용 있을까요? 잠시만요. 코드, 그, 자, 보자. 자,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거하고 이제 유사한 녀석이에요. 유사한 녀석인데, RDP로 구현이 된 내용입니다. 자, 요 내용 한번 쭉 분석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RDP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구나. 보시면 S, L, B, E, J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함수가 존재하고요. 파일 오픈해 가지고
자, 여기 자, 규칙이 있죠. 규칙. 자, 이 규칙대로 분석이 이루어지는. 자, 그래서 어떤 언어들이 처리가 되는지 이렇게 한 번씩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되는. 심볼도 터미널도 몇 개 안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자, RDP 코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자세한 코드는 나중에 이제 과제에 첨부되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어가지고 predictive parser 내용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edictive parser는 제가 몇 번 이렇게 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나가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하기는 했어요. 자, RDP의 뭐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 프레딕티브 파서 이야기도 이제 조금 했었는데요. 자, 좀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RDP 파서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심플하다라는 거예요. 심플해요. 이야기가 굉장히 좋아요. 직관적이고. 왜냐? 생성규칙이 자, 그대로 뭐가 됩니까? 그대로 파싱하기 위한 함수, 프로시저가 되죠. 생성규칙이 그대로 함수가 돼요. 직관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요. 어떤 그 생성규칙에서 나타나는 심볼에 따라서 뭐 넌터미널 심볼이 다시 호출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아주 간단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자, 문법을 그대로 함수로 옮겼기 때문에 문법이 만약 바뀌게 되면 뭐도 바뀌어야 된다? 자, 파서 프로그램 함수도 같이 따라 바뀌어야죠. 예. 자, 이 결정적인 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문법을 계속 모디피케이션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계속 수정,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속도 문제도 좀 이제 생기고요. 이걸 아무리 그 뭐 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속도가 떨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 이제 새로 아이디어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자,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프리딕티브 파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프리딕티브 파서는 앞서 봤던 그 전반적인 그 오토마타의 구조하고 비슷하게 자, 핵심 어떤 그 구동 루틴과 이 구동 루틴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플한 알고리즘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심플한 알고리즘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알고리즘이 정말로 이제 그 동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테이블에 들어가 있어요. 테이블에. 자, 그래서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구동 알고리즘이 존재하고요. 자, 여기에 어떤 주어진 문법마다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정보가 파싱 테이블로 제공이 됩니다. 테이블로. 그래서 만약 내가 문법을 바꿨다, 일부 수정을 했다, 또는 다른 문법을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이 구동 루틴은 바뀌질 않습니다. 누구만 바뀌게 되냐면 자, 그때그때마다 적절한 파싱 테이블만 입력을 해주게 되면 거기에 맞는 작업이 수행이 되게 돼요. 저 테이블만 재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그 프로그램의 수정에 따른 어떤 그 임팩트가 굉장히 이제 낮아지게 되고요. 자, 더 좋은 점은 PGS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PGS를 만들어 가지고 RD 파서도 마찬가지예요. RD 파서도 마찬가지로 PGS로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PGS로 만들게 되면 자, 뚱땅뚱땅 테이블만 자, 생성이 되게 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어떤 구동 루틴하고 결합해서 전체 파서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역시 자,
요 predictive parser는 deterministic 탑다운 방식의 파싱이고요. 자, 스택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 스택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RD 파서도 여러분들 스택을 이용을 하죠. RD 파서 스택을 이용을 합니다. RD 파서 어떤 스택을 이용할까요?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자, 우리가 뭐죠? 그 컨텍스트 프로그램마 파싱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컨텍스트 프로그램마로 만들어지는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를 분석하려면 PDA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PDA는 파이나이트 오토마타하고 다르게 별도의 저장 공간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게 뭐다? 푸시다운 리스트.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스택이라고 이야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PDA는 반드시 이 스택이 존재해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 그럼 RDP에서는 뭐가 이 스택이었을까요? 혹시 우리 RDP 구조 다 살펴봤었죠? 자, 스택이 있던가요, 여러분? 자, 스택이 있던가요? 지목을 아니까 답변을. 자, 누구한테 물어보지? 누구한테 물어볼까? 자, 어디 봅시다. 자, 이서영 씨 계시나요? 자, 이서영 씨. 자, RDP에서 스택이 있었나요? 어땠나요? 자, 여기 프리티브 파싱 이야기하면서 스택을 이용해 가지고 탑다운 분석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RDP는 어땠나요? RDP는 스택이 있었나요? 그렇죠? 어땠나요, 여러분? RDP. 자, 언뜻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함수 뭐 호출할 때, 뭐죠? 터미널 체크하고, 그 다음에 넌터미널 심벌 콜 해주고, 막 이런 거밖에 없었죠. 뭐 별도로 스택을 선언해가지고, 뭐 푸시, 팝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없었는데. 예, 답이 나왔네요. 답이 나왔어. 예. 자, 코드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 코드가 실행되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스택을 가져다 썼습니다. 함수의 호출 스택으로 가져다 썼어요, 우리가. 자, 이게 여러 가지 답변을 이렇게 쭉, 넣어주셨는데, 자, 함수의 호출 관계가 우리가 콜스택을 이용을 해가지고 함수가 호출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PA에서 뭐 PB를 콜하고 그다음에 PC를 콜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PA가 쌓이고 PB가 쌓이고 PC가 쌓이는 자 이런 호출 스택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PDA에서의 푸시다운 리스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함수의 호출 관계가 함수의 호출 구조가.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실행이 되면서 프로시저를 호출하고 반환하고 호출하고 반환하고 이러한 과정이 자연스럽게 스택에 녹아가게 되는 거죠. 선후 구조에 대한 정보, 호출 구조에 대한 정보, 내가 어디까지 함수를 호출했는지를 폴스택에 그대로 다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다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카운팅 같은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근데 프리딕티브 파싱은 이제 그러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스택을 따로 관리를 하게 돼요. 별도의 스택을. 자, 같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리티브 파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input, 자, 그다음에 스택 존재하고요. 드라이브 루틴 존재하고요. 파싱 테이블이 붙게 됩니다. 전형적인 PDA의 구조를 갖게 되죠. 전형적인 PDA 구조를 갖게 되고요.
인풋의 끝은 이제 달러 심벌로 표현이 되고, 스택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택의 바텀 마커, 역시 달러 심벌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드라이브 루틴이 스택의 어떤 심볼 정보와 인풋의 정보를 이렇게 확인을 해가면서, 자, 이 파싱 테이블에 있는 여러 가지 값들을 확인해, 다음에 액션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동작되는 과정들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프레딕티브 파서는 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력 심볼, 그 다음에 스택 탑 심볼 요 두 가지의 내용 가지고 뭐를 체크하느냐? 심볼과 그 인풋 내용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에 이제 특정한 정보를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되는데, 자, 요 정보를 기반으로, 자, 우리 그, 뭐였죠? 그, 지난 학기에 배운 탑다운 파싱, 팝 앤 어드밴스, 익스펜드. 자, 이런 액션들을 결정을 하게 돼요. 익스펜드를 하게 되면, 뭐 하나요? 생성규칙 적용해가지고 이게 늘어나게 되죠. 확산이 되게 되죠. 팝 앤 어드밴스 하게 되면, 스택 심볼과, 자, 그, 뭐죠? 인풋 심벌 매칭 해가지고 없애주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파벤 어드밴스 익스펜드 이거 번갈아 가면서 탑다운 파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유 소리가 크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파싱 테이블의 자, 인풋 심벌에 대한 정보와 스택 심벌 X에 대한 정보로 이제 구별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스택 심벌과 인풋 심벌이 모두 다 달러다. 자, 그래서 스택도 내가 지금 현재 다 달러고, 그 다음에 인풋도 달러다. 자, 그러면, 자,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억셉트를 하게 돼요. 이게 매칭이 다 끝난 거예요. 인식이 다 된 거고요. 인프라죠. 자, 그 다음에, 자, 스택 심벌이 인풋 심벌하고 똑같다. 스택 심벌이 인풋 심벌하고 똑같다라면 파악하게 됩니다. 파악하고요. 인풋을 어드밴스 하게 돼요. 파변 어드밴스. 자, 스택 심벌이 만약 넌터밀 심벌이다. 넌터밀 심벌이다. 그럼 어떻게 하게 되느냐? 자, 익스펜드를 하게 됩니다. 익스펜드를 하게 되는데, 자, 보신 것처럼, 자, X, 스택 심벌이 X고요. 인풋 심벌이 A면, 자,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해요.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자, X에서 유도가 가능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체크를 해봅니다. X가 여러 가지 후보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후보가 있을 텐데, 자, 그 중에 인풋 심벌하고 매칭이 되는 요 루카이드 계산이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자, 요 몇 번째? 1번으로 할 거냐, 2번으로 할 거냐, 3번, 4번. 자, 1, 2, 3, 4 후보가 4개면 그 중에서 요 A를 유도해낼 수 있는 규칙을 골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익스펜드를 하게 돼요. 익스펜드. 만약 자, 요게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잘못 분석이 이루어진 거죠. 입력이 내가 받아들인 입력이 지금 더 이상 처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뭘까요? 에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예제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파싱 테이블 만들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쭉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프리딕티브 파싱 알고리즘이고요. 알고리즘은 드라이브 루틴이에요. 드라이브 루틴은 심플해요. 드라이브 루틴.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까다로운 내용 없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et IP, 인풋 포인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입력을 이렇게 레퍼런스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떤 오메가하고, 그 다음에 바텀 마커 달러가 붙은 게 이제 입력이다. 여기 제일 앞에를 내가 커서로 가리키고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을 하네요. 언제까지? 자, X하고, 자, 내가 읽어드린 입력 심벌, 하나 읽어드린 입력 심벌이
달러가 아닐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이 상황이 뭐라고 했죠? 이 상황이 바로 accept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그 안의 내용을 보죠. 그 안의 내용은 이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팝 앤 어드밴스, expand. 나머지 에러.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X가, 자, 탑 스택 심벌 X가, 자, 인풋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심벌 A이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X가, 만약 터미널이거나 또는 달러 심벌의 경우에, 자, 요 X가 A하고 같게 되면 어떻게 한다? 우리 아까 뭐라고 했나요? 팝 앤 어드밴스 한다라고 했죠? 자, 요 X를 스택에서 팝합니다. 스택에서 팝하고요. 자, 인풋 포인터를 한 칸 증가시켜요. 다음 심볼을 보게 합니다. 자, 만약 X가 A하고 같지 않다. 내가 지금 A를 보고 있는데 스택에 A가 없어. 터미널인데. 이런 상황이에요. X가 넌 터미널이 아니고 쭉 터미널인데 내가 지금 B야. 그리고 인풋 커서는 A야. 자, 그러면 내 스택에 있는 건 B고 터미널이 그러니까 넌 터미널 심벌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인풋 커서는 A예요. 두 개가 매칭이 안 되죠? 이거는 에러인 거예요. 에러. 인풋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녀석입니다. 에러. 자, 그러면 자, 그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될까요? 두 번째는 자, X가 터미널이 아니라 넌 터미널 심벌이다. 넌 터미널 심벌이다. 그런 케이스겠죠? 자, A를 내가 레퍼런스 하고 있고요. 스택에는 자, 넌 터미널 심벌 X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expand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싱 테이블을 뒤져보니까 X하고 A 심벌을 가지고 파싱 테이블을 뒤져보니까 자,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규칙이 보시는 것처럼 X는 Y1, Y2, YK 이런 시리즈다. 이런 시리즈다. 이런 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자,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느냐? 자, Y1, Y2 쭉 YK까지. 자, 이렇게 스택에다 집어넣고요. 요 Y1을 가지고 다시 따져봅니다. Y1이 터미널이냐 아니냐. 터미널이면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심벌이 매칭이 되는지 따져보고요. 자, non 터미널 심벌이면 다시 이거를 expand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자, 뭐 out of production 뭐 x가 y1 뭐 2 y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파스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파싱의 어떤 리절트로서의 파스 넘버, 라프트 파스를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그 외에 나머지 케이스는 에러로 구성이 됩니다. 구조 자체는 심플해요. 심플. 구조 자체는 심플합니다. 푸시할 때 이게 좀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죠. Y1이 스택 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거꾸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알고리즘 자체, 드라이브 루틴 자체는 뭐 아주 심플하죠. 드라이브 루틴. 인풋 쭉 레퍼런스 하면서 자, 스택 유지하고요. 스택에 있는 값 체크해가지고 매칭해서 팝하던가 또는 넌터미널 심벌이 있게 되면 적절한 생성 규칙으로 익스팬드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의 핵심은 요거예요, 요거. 요게 파싱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익스팬드를 하게 되는데 이 익스팬드를 뭘로 할지가 결정적으로 파싱 테이블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 자, 그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주어진 문법 S는 ABS, 그 다음에 S는 BA, A는 AA, 그 다음에 A는 B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원래 잘 하려면 퍼스트부터 다 계산을 해야 되죠. 퍼스트 S, 퍼스트 A,
자, follow S, follow A 한번 계산을 해보죠. first S는 뭔가요? first S는 S에서부터 유도가 되는 첫 번째 터미널 심벌들의 집합 A와 B가 되겠네요. first A는 어떻죠? first A는 역시 A와 B가 되겠습니다. 자, follow S는 어떤가요? follow S. 자, follow S. S 뒤에 나오게 되는 심벌, 달러 심벌하고, 그 다음에 S 뒤에 뭐가 나오나요? B가 나오네요. 자, follow A는 어떻게 되죠? A 뒤에 나오는 심벌. A 뒤에 나오는 거 없죠? 없으니까, 자, follow S와 follow A를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follow A는 자기 자신이니까, 뭐, 변함이 없을 거고요. S는 어떻게 되나요? follow S. 자, 달러 심볼 B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도 다 복습하셨을 테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거 잘 아시겠죠?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루커헤드를 계산을 해볼까요? 루커헤드. 자, 루커헤드 S는 ASB. 자, 어떻게 되죠? A고요. 자, 루커헤드 S는 BA. 자, B. 역시 루커헤드 A는 AA. A. 자, 루커헤드 A는 B. 자, B가 됩니다. 자, 스트롱 LL인지 우리 체크해 볼 수가 있죠? 요 두 가지 인터섹션 했을 때 교집합 없고요. 요 두 가지 인터섹션 했을 때 교집합 없습니다. 스트롱 LL1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거 왜 계산하냐면 이 파싱 탭을 만들 때 이 로컬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파싱 테이블 요쪽은 넌터미널 심벌로 구성이 되고요. 요쪽은 터미널 심벌, 그 다음에 달러 심벌로 구성이 됩니다. 자, 볼게요. 스타트 심벌. 내가 지금 현재 스택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게 S인데, 인풋의 커서가 지금 현재 커서가 A다. 자, S인데 A를 봤어. 그러면 얘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 생성 규칙으로 expand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번 생성 규칙. 자, 왜 1번 생성 규칙으로 expand 하라고 되어 있냐면 자, 요거죠, 요거. 요 required 가지고 계산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S를 프로세싱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풋이 A야. 그러면 S에서부터 유도가 가능한 게 지금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A, S, B, 그 다음에 B, A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현재 지금 A라는 심벌을 보고 있잖아요. 뭘 골라야 될까요? 이걸 골라야 돼. 위에 걸 골라야 될까요? 아래 걸 골라야 될까요? 당연히 위에 걸 골라야죠. 위에 걸 골라야죠. 그래야지 매칭이 가능한. 그래서 루커헤드 가지고 판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S를 분석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B를 보고 있다. 2번 생성 규칙. A를 보고 있는데 내가 A를 보고 있다. 3번 생성 규칙. 내가 지금 스택에서 A를 보고 있는데 인풋 심벌이 B다. 4번 생성 규칙. 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달러를 봤을 때는 해당되는 게 없죠. 여기 루커헤드 정보에 아무것도 매칭되는 게 없으니까. 파싱 탭을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뒤에 우리 파싱 탭을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그 절차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고요. 자, 이런 절차가 있을 때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그 프레딕티브 파싱 그 드라이브 루틴 그 알고리즘 가지고 자, 보시는 것 같이 구분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니셜 컨피그레이션 어떻게 되냐면 스타트 심벌에서부터 시작해요. 여기 바텀 마커 들어가 있고요. 인풋 쭉 들어오고 역시 바텀 마커, 엔드 마커 들어가 있습니다. 자, S일 때 인풋이 그 A죠. A고 자, 스택 S예요. 터미널 심벌이니까 뭐 해야 되나요? 파싱 탭을 뒤져가지고 expand 해야죠.
expand 1. 자, 그러면서, 자, 뭐 하나요? 출력을 합니다. 1이라고. 아까 봤던 것처럼 파스 넘버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거 어떻게 바뀌죠? 자, 스택 탑이 여기에요. 이쪽 오른쪽이 계속 이제 탑이니까 ASB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스택 탑 심벌이 터미널이고 인풋이 A니까 두 개가 매칭되나요? 매칭되죠? 그래서 팝 A를 하고요. 인풋을 어드밴스 하게 됩니다. 요거 잘못 붙었어요. 여기 아니고 여기 expand 1이지. expand 1. 자, 위로 올라가 있네요. expand 1. 탑 앤 어드밴스를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S가 스택 탑이죠. 그리고, 자, 인풋이 A예요. 그러니까 요 S니까 다시 파싱 테이블을 확인해가지고 S일 때 1을 보면 어떻게 하게 돼 있나요? 혹시 expand 1을 하게 되어 있죠. 아웃풋 출력을 해주고. 여기가 다시 이렇게, 요 ASB가 스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 심벌하고 인풋을 또 매칭을 하게 되죠. 역시 pop A and advance, input advance 하게 돼요. 팝하고 스택 탑은 다시 S죠. 그리고 입력 심벌이 지금 B네요. 현재 커서가.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S일 때 B를 보게 되면 2번 생성 규칙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expand 2 하고요. 화면을 출력해주고. 자, 여기 S가 BA로 바뀝니다. S가 BA로. B하고 다시 매칭을 하게 되죠. 팝 B 하고요. B를 팝하고 인풋 다시 어드밴스 합니다. 팝은 A고요. 자, 인풋은 B죠. A일 때 B를 보면 파싱 테이블 뒤져보면 A일 때 B를 보면 4번 생성 규칙 적용하게 되어 있죠.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고 자, 4번으로 하게 되면 A가 B로 바뀌게 되죠. B하고 B를 팝. B하고 B를 팝. B하고 B를 다시 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인풋과 스택이 모두 다 지금 달러 심볼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뭐다? accept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생성된 1, 1, 2, 4가 바로 뭐가 되느냐? correct pass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가요? 자, 이해가 잘 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했던 것들하고 아주 그 유사한 방식으로 파싱이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드라이브 루틴의 동작 방식 쭉 여러분들 학습하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의 가장 큰 숙제는 자, 요 파싱 탭을 만드는 거죠. 요 드라이브 루틴에서 요게 포인트니까 요게 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 자, 그래서 어떻게 파싱 탭을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파싱 탭을 만드느냐. 자, 그래서 이 파싱 탭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퍼스트하고 팔로우, 로카이드 그대로 다 쓰이는 거예요. 자, A가 알파를 유도해 낸다라는 생성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뭐를 알고 싶냐? 자, 요 알파의 퍼스트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퍼스트를 계산해서 요 퍼스트에 나오는 원소들을 가지고 A일 때 이 원소가 있으면 자, 이 규칙 적용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퍼스트를 기반으로 다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뭘까요? 왜 항상 요 알파가 그냥 어떤 임의의 길이를 가지는 그 스트링들을 만들어내면 정말 만사 오케이인데 자, 알파가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입실론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때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뭘 계산해 줘야 되느냐? 팔로우를 계산해서 자, 팔로우에 해당되는 심벌을 체크하고 그 심벌이 있을 때 역시 다시 이 생성 규칙을 적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로우하고 퍼스트 이런 게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정의가 있죠. 어떤 정의가 있나요?
로커헤드라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로커헤드 가지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이 요겁니다. 이건 뭐 로커헤드 뭐 표현이 뭐 안 되어 있는 긴 한데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로커헤드죠. 자, 모든 이 A는 알파라는 생성 규칙에 대해서 자, 퍼스트 알파에 속하는 모든 심볼에 대해서 자,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테이블에다가 A하고 자, 요 A가 만나게 되는 요 위치에다가 다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다 기록을 해주고요. 자, 만약 알파가 입실론을 유도해낼 수 있다. 널러블 해가지고 입실론을 유도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A의 팔로우를 계산해서 그 심벌 모두에 대해서 그 심벌 모두에 대해서 자, 여기 팔로우가 나오게 되면 팔로우에 해당되는 그 심벌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술을 해준다. 기본적인 알고리즘.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뭘까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게 바로 로카헤드잖아요. 그렇죠? 로카헤드를 우리가 알면 그 파싱 테이블 채우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RDP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 부분. 심벌의 루커헤드 따라서 자, 액션이 결정이 되잖아요. 여기 요 PI를 차례대로 콜해 주는 게 뭔가요? 스택에다가 차례대로 적재해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여기는 차례대로 호출이잖아요. 차례대로 호출. 차례대로 호출. 그러나 프레딕트 파서에서는 자, 역으로 여기다 쌓아주는 거죠. A1, A2, A3가 있으면 A3, A2, A1 가져야 되겠지. 여기 스택탑 A1. 자, 이렇게 쌓아주는 게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정을 해주는 게 이 스위치 케이스의 루커헤드 정보 가지고 분석이 되는 거하고 똑같이 파싱 테이블에 기록이 되는 거죠. 자, 기본적인 그 개념, 그다음 연결 관계 좀 이해가 되실까요? RDP와 프레디티브 파서의 그 유사성 같이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파싱 탭을 실제로 우리가 한번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실제로 한번 이제 만들어 볼 거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주어진 문법은 더하기, 곱하기, 괄호, id가 들어가 있는 우리 많이 썼던 예제고요. 자, 그, 자, 이런 이 원래 문법은 우리가 탑다운 구문석이 안 되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 모호성이 없도록 문법이 다 바뀌어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총 8개의 생성 규칙이 존재하고요. 자, 심벌은 E, T, E 프라임, T 프라임, F, 그 다음에 넌터미널 심벌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퍼스트하고 팔로우 우리가 이미 다 계산을 했어요, 앞에서. 앞에 예제하고 똑같죠? 퍼스트하고 팔로우 다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뭐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가져다 쓸게요.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죠. E하고 T하고 F하고 퍼스트 다 똑같았어요. 여는 가로 ID. E 프라임은 더하기하고 입실론, T 프라임은 곱하기하고 입실론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팔로우 보게 되면 E의 팔로우와 E 프라임의 팔로우 똑같았고요. 닫는 가로 달러 이렇게 있었고요. T 프라임 각각 팔로우가 같았어요. 더하기 닫는 가로 달러. F의 팔로우는 더하기 곱하기 닫는 가로 달러 이렇게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다 계산했었고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계산하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루카이드 계산해가지고 달라지는 녀석이 누구냐? 이 녀석이죠. E 프라임, T 프라임. 자, 입실로 만들어내는 녀석들. 자, 요거를 한번 신경을 써보면서 테이블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자,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자, 맞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은 여기 값이 기록이 안 돼 있을 텐데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한번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맞게 된 것 같나요? 자, 잠시만, 잠시만. 자, 어, 자, 이거를 옆에 띄워놓고 나만 보는 게 좀 그런가? 잠시만요. 지우개, 펜 지우개 다 지웠고요. 자, 자, 여러분들 맞게 잘 되신 것 같나요?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오버레이 돼가지고 보이는 건가? 그렇겠지? 오케이, 잘 되네. 가끔 이게 오버레이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위에다 띄웠는데도 좀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지금은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서 배웠던 알고리즘, 로컬드 다 계산을 해도 되지만, 자, 로컬드 계산 안 하고 퍼스트하고 팔로우만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2일 때, 자, 아이디를 보게 되면, 자, 아이디를 보게 되면 몇 번 생성 규칙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2가 나와 있는 규칙은 1번 규칙밖에 없습니다. 1번 규칙밖에 없죠. 1번 규칙밖에 없어요. 그래서 2의 전체 퍼스트에 대해서 여는 괄호 아이디가 나오면 1번 생성 규칙을 유도해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의 퍼스트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이디하고 여는 괄호에 이렇게 1 들어갑니다. 자, 이제 들어가고요. 자, E 프라임을 볼까요? E 프라임. 자, E 프라임 보시면 2번 생성 규칙, 3번 생성 규칙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번 생성 규칙을 대상으로 보게 되면, 자,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퍼스트 값이 계산이 되죠. 자, 그래서 더하기 심볼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더하기 심볼 나오게 되면 2번을 넣어라. 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입실론이 존재하죠. 입실론이 존재합니다. 자, 입실론이 존재해요. 입실론이 존재하니까, 자, 뭐를 계산을 할까요? 뭐를 계산할까요? 자, 입실론이 나왔을 경우에 처리하게 되는 규칙들을, 자, 여기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입실론이 나왔을 때 처리해야 되는 규칙들 쭉 볼게요. 8로 2를 계산을 하게 되면, 닫는 괄호 달러 심볼이 붙게 되죠. 자, 그래서 닫는 가로하고 달러 심벌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3번 생성 규칙을 유도해 내도록 입실론을 만나게 되면 3번 생성 규칙을 유도해 내도록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돼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내려가 볼까요? 자, T는 4번 생성 규칙이죠. 그래서 T에서부터 유도가 되는 녀석들을 볼까요? 4번 생성 규칙에서 유도가 되는 터미널 심벌, 퍼스트는 아이디하고 여는 괄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 들어가게 돼요. 4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 T 프라임을 보게 되면 T 프라임은 5번하고 6번 있죠. 5번하고 6번이 있고요. 자, 먼저 first T 프라임을 계산을 해보면 곱셈 심볼만 해당이 되죠. 자, 이 녀석만 자, 5번 규칙에 해당이 되고요.
자, 입실론이 존재해가지고 팔로우까지 계산을 해보면 t 프라임의 팔로우는 더하기 닫는 가로 달러 심볼이 있습니다. 더하기 닫는 가로 달러 심볼은 자 6번 생성 규칙을 유도하게 작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F 심볼 한번 볼까요? F 같은 경우 F 보게 되면 여는 가로 ID, 자, 이렇게, 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여는 가로하고 ID가 각각 여는 가로는 지금 7번 규칙에 의해서 계산이 되게 되네요. 자, 여는 가로를 보게 되면 7번 생성 규칙으로, 자, 그리고 ID를 보게 되면 8번 생성 규칙으로, 자, 처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싱 테이블을 지금 이렇게 다 채울 수가 있어요.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다 채우고 나면 이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파싱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뭘까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전부 다, 빈 부분은 모두 다 에러입니다. 에러. 빈 부분은 모두 다 에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스택 탑이 2인데, 인풋으로 더하기가 왔다? 에러입니다. 에러. 인풋으로 곱하기가 왔다? 역시 에러. 닫는 가로가 왔다? 에러. 달러 심벌이 왔다? 역시 에러. 나머지 부분 모두 다 에러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친절하다라면 뭐 어떤 일들을 할 수가 있냐면, exception handling 같은 것들, 또는 그 신텍스 에러를 이렇게, 리커버리,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죠. 가령, 내가 2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 인풋으로 더하기가 왔다. 그럼 에러 메시지를, 자, 지금 현재는 id 또는 여는 가로고 와야 되는데, 잘못된 심벌이 왔어요 라고 메시지를 여기 출력해 줄 수가 있겠죠. 제대로 된 심벌을 이렇게 넣어달라고 메시지를 출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predictive parser의 parsing table, 그 다음에 drive routing까지 쭉 다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차근차근 내용들을 보시면 쭉 다 팔로우업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부하시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면 다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거 다룰 거냐면, 자, LL 문법, LL 컨디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일반적인 LL1, 그 다음에 LL 컨디션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스트롱 LL1, 스트롱 LL 문법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LLK에 대해서 스트롱 LLK와 그냥 LLK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요거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게 이제 가지는 어떤 의미 조금 같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LLK 그램마, 스트롱 LL2는 안 되는데, 그냥 LL2는 또 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할 거고, 관계를 뭐 조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LL 같은 경우에는 이제 LL1을 사용을 해요. LL1. 그래서 LL1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게 되면 이게 사실상 스트롱 LL1하고 LL1이 같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를 특별히 이제 구별을 안 하고 우리가 LL1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7장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 하게 되면 이제 7장 내용 거의 다 이제 끝낼 수 있을 거고요. 8장을 우리가 다루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막히는 부분 있으면 누차 강조하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